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농업과 관련해가지고 농지를 매매할 때 세금을 감면받느냐, 뭐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업을 제촌작용하느냐, 요 단어에 부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네.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8년 작용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100% 감면받는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8년 작용의 의미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양도세 감면이라고 했는데 양도세를 도대체 얼마나 감면받는지 그게 100%.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인데 100%. 뭐 10억짜리, 20억짜리 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좀 그 정리를 부분이 해볼게요. 오해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작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작용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스스로 네. 경작할 경. 네. 스스로 경작을 해야죠.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용이라는 거는. 네.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첫 번째 거주 요건.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가 제주도에 있는데 제가 서울에 살면서 농사를 쳤다. 물론 매일 비행기 타고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죠. 일일 생활권인데. 네, 할 수는 있지만 법에서는 인정이 되지 네, 않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거주 요건이 일단 첫 번째 있는 것 같은데 네. 거주 요건 어떻게 맞춰줘야 될까요? 이게 이제 시, 군, 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 살거나 네. 인접에 살거나 딱 붙어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30km 이내에 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작이라는 요건. 이 경작을 이야기할 때 보통 농업에 실질적으로 100% 종사를 하시는 분은 이 얘기에 대해서 뭐 더 나눌 얘기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농업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뭐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어떤 요건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기준을 좀 둔 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 소득 금액 3,700만 원을 넘어가면 네. 사업소득이 경작을 하지 않는 걸로 그냥 일괄적으로 지금은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이다. 그럼 급여가 3,700만 원을 넘었다. 그러면 이제 경작으로 안 보는 거예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 3,700만 원 이하면 그래도 네. 직장을 다니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인정이 된다는 그래도 얘기가. 일단은 이제 진짜 지었나라는 거에 대한 입증은 해야 되겠지만 네. 급여 기준에서는 일단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좀 웃긴 거죠. 3,700만 원 이하면 시간이 남아서 짓는 거고 3,7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받으니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작년에 네. 2020년도에 법이 하나 개정된 게 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세요. 네네. 지금까지는 소득 금액만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수입 금액도 봐요. 즉 이제 소득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소득 금액과 수익 금액을 좀 구분을 하면 제가 예를 들어 음식점으로 한다. 매출이라는 게 발생을 할 그렇죠. 거고요. 매출에서 인건비랑 임대료를 빼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수입이 그 소득이 생기는데 아까 3,700만 원이라는 건 소득 금액. 남는 돈을 보는 그렇죠. 거고. 순수한 자기의 수입이 네. 그렇다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수익 금액은 매출로 보는 겁니다. 아, 매출. 그래요. 매출 기준이 있네요. 네. 도소매. 네. 부동산 매매는 3억. 네. 그리고 제조는 1억 5천. 네.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요 이상의 매출이 되면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특히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듣게 되는데 8년 작용하면 네. 양도세가 100% 감면이라고 하는데 저희 업체 중에 뭐 15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갖다가 실제로 양도를 하셨는데 8년 작용이 뭐예요? 한 20년, 30년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100%라고 했는데 양도세가 나왔어요. 네. 자, 이 양도세 가면 100%라는 거 실질적인 속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오해가 많고 다 100%라고 이제 듣고 그냥 액면으로는 100%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매도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나와요. 네. 난 세금 없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폭탄을 한번 맞거든요. 이게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러냐면 감면의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게 1년에 1억까지밖에 안 돼요. 세금을 1억을 감면해 준다는 거. 1억을 감면해 주죠.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대략 어느 정도 봐야 3억, 4억 정도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1년에 1억이 한도고 5년 동안 2억이 한도예요. 네. 그러면 그 한도를 넘어서면 세금 내야죠.
그렇죠. 저희가 그 아파트도 1세대 1주택에 뭐 실질 거주 요건을 갖춰서 있으면은 비과세 요건을 했지만 그렇죠. 고가 주택이 경우에는 또 예외로 세금을 내고 하는 네, 법들이 공업소가 되면 네. 세금이 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난 8년, 10년 그 이상 농사 졌던 땅이니까 네. 어디에 있던지 양도세가 그렇게 그럼 감면 받을 수 있는 거냐? 이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아니면 이걸 모르고 그냥 양도했다가 세금을 맞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경우일까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 지역에 있는 네. 주거, 네. 상업, 공업 지역에 있는 농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졌는데 그때는 농지여가지고 뭐 도시지역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중간에 만약에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서 도시지역에 포함되고 주상공에 포함이 됐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자격요건이 당연히 안 무의미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예외 조항으로 네. 편입되고 3년 내에 팔면 또 되는 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편입이 되면 그때부터 땅값이 확 뛰지 않나요? 그렇죠. 세종 지역에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이제 고객분의 상황이 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도시지역에 편입되니까 팔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했고 감면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부는 팔고 일부는 두셨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당시에 안 팔았던 게 네. 집가 상승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린 건전한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면은 어쨌든 1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편입이 됐다. 아, 그러면 1억 이상 값은 오를 것 같은데. 그냥 난 농사나 열심히 지어야지. 감면은 됐어.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때도 뭐 얼마 안 오르겠는데 하면 파시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필지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그렇죠. 개발이 좀 더 빨라지거나 속도가 그 성장 속도가 될 만한 땅 같은 경우에는 좀 두는 거고. 그렇죠. 저 안쪽에 뭐 맹지 형태로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도로가 나기 쉽지 않다라 그러면 그 시점에 파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한 팁이 마지막에 나온 것 같아요. 네.